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매누님이 흰 동백, 홍매, 마가렛, 꽃피어 봄을 밀어올리는 이곳은 남해안 바닷가입니다. 모든 촌철님과 더마카에게 봄 소식 전합니다. 벌써 남녘에서 꽃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입춘 지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제이비에겐 특별 주문도 하셨어요. 아, 또 종배영, 네. 오늘도 삐딱선 타고 시선집중호 운전 잘하세요. 네. 토끼님이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촌철님들 우리 멋진 제이비 올해 건강을 기원합니다. 건강이 기본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아,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군요. 네, 제이비 예? 제 더위를 좀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호두라도 깨야 되는데 그냥 확 박치기로 해서. 그죠? 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시작해 보실까요? 네, 에이스타인 것이죠. 네, 어제 종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단일화 방법론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야권의 불협화음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죠. 권영세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을 이제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라고 되물으면서 윤석열 후보 답이 아니면 내가 답할 일이 없다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줄곧 날을 세워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진정성이 없는 본인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선거판을 흔들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후보가 곧 접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네. 이런 신경전 뭐 모두가 예상은 했죠. 근데 오래 끌 수는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사실 이 그 표면에 등장한 이런 어떤 신경전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네, 물 밑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한 얘기가 맞아요. 윤석열 후보 답이 아니면 내가 답할 일이 없다. 그 전에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 문제는 안철수 후보와 내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후보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가든 부든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입에 달려 있다는 뜻이 되니까 사실은 이 말이 맞는 거죠. 안철수 후보의 말이 맞는 거고. 근데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 또 바람직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금 두 마디를 던진 상태에서 더 이상 입을 떼지를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입을 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물 밑에서 뭐가 있는가 없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김경진 의원은 윤핵관과 안핵관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른 타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던데 그게 진짜일지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법제도와 법집행에 관련된 정책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같은 사법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맹공에 나섰는데 이재명 후보는 검찰 제국 노라는 아주 짧고 굵은 메시지를 SNS에 올렸고요.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이죠. 검찰공화국 선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이에 대해서 이제 맹 비난에 나섰는데요. 네.
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장관의 지휘권도 폐지하고 예산도 별도 편성한다면 이건 사실상 외청이 아니라 거의 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상. 네. 한마디로 검찰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정반대 반대. 역방향 네. 아니냐 뭐 이런 그 판단에서 민주당은 지금 맹공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두 당의 이제 공방으로 그러니까 남겨놓고 타고 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점만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발언을 해가지고 정치 보복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이 공약을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점을 한번 좀 봅시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는 2라운드 공세거리로 삼아서 맹공에 나선 것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윤석열 후보의 속내인데요. 네. 적폐 수사 발언 논란이 잦아든 다음에 좀 시간차를 두고 내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타이밍에 이 공약을 꺼내들었을까? 이렇게 되면 다시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물음표를 찍어보는 건데요. 네. 강대강으로 대치하겠다는 뜻인가?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뭘 얻는데? 이런 궁금증이 따라붙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득이 된다고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공방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잡은 게 맞다면 이것도 뭔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냥 네. 추정인데 전략적 타이밍 잡기라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뭐냐? 네. 야권 지지층의 주목 효과를 자신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단일화 의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시선을 전환시킨다. 오히려 이쪽으로 그러니까 갈 시선을 차단해 버린다. 네. 이거 말고는 사실은 해석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허. 제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본인의 대표 브랜드를 내세워서 시선을 자기한테 끈다. 뭐 이런 거요? 쉽게 말하면 범여권 결집이 있는 만큼 범여권 결집도 유도를 하겠다. 네. 그래서 강대강으로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음흠. 이런 어떤 의도 외에는 이 타이밍에 이 사법 공약을 꺼내던 이유를 좀 사실 해석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효과는 어떨지 또 궁금한데요. 네. 일단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전해드릴게요. 6648님, 올소 공수처 폐지합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5361님, 본인과 가족 수사를 먼저 받으세요. 라고 해주셨고 이덕현님은 검찰개혁 하랬더니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나요? 라고 촌철 남겨주셨고 네. 라라라님은 사건 분립하자는 소리 같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검찰부. 아, 사건. 예. 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예. 사건 분립이라고 정해주셨고요. 김성환님이 저러면 검찰은 누가 견제하나요? 그리고 7899님 이게 다 검찰개혁한다며 이상한 것만 쑤신 민주당 탓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네. 캉스님은 본격적인 검찰공화국 선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토론거리예요. 그죠? 네. 토론거리인데 만약에 17일로 예정이 됐던 토론이 됐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도 한참 후보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오호. 토론이 무산이 됐습니다. 더마과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짓네요.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네. 관훈클럽 초청 토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원래 17일 개최 목표로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뭐 사실상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일정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관훈클럽에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불참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산이 된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법정 토론만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는 되는 거죠. 거죠. 토론의 수가 더 줄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정치적 공학적인 것만 제이비가 짚어주셨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여권이 검찰공화국, 검찰 제국 만들기라고 하는데 검찰공화국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얘기다. 지금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선출직 대통령들은 그럼 뭔데요?
그때도 그 대통령의 그 검찰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선출직이었고.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검찰을 손하게 해주고 정권의 도구로 삼는다는 논란은 계속 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뭐 제도가 바뀐 게 아니라 나는 다르다. 결국 그 얘기밖에 안 내가 돼요. 하면 할 수 있다. 그 얘기로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내가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 유권자들이 평가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5820님이 검찰 인사 때마다 반발했던 총장은 어디 갔나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는데 네. 또 TV토론이 또 무산이 됐다고 하니까 관음클럽이 했던 거죠. 추청토론이 네. 무산이 됐다고 전해드렸더니 8839님이 다른 후보들은 안 바쁜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바쁘죠. 하지만 국민들은 토론을 조금 더 보고 싶다.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 게 더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유튜브 연장 방송 천기 노설에서 한번 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걸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관은 2019년에 김건희 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동료 경찰한테 넘겨받은 다음에 이걸 뉴스타파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게 2020년 6월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7월에 주거지 관할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게 또 넘겨졌어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이번에 와서야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건데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가 뭐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검찰이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검찰은 왜 이 타이밍에 불구속 기소를 했느냐? 왜 이 타이밍에? 여기서도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네. 자,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자들 처리와 연동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이미 그들은 다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기소에 맞췄다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 타이밍을 골랐느냐? 이게 지금 그 궁금한 부분인데 왜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등장인물 가운데 아직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김건희 씨죠. 네. 따라서 검찰 내부의 사인 교환을 통해서 마지막 털기에 나선 건지 여부가 관심사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의 경찰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론을 내려고 이 종합 정리판에 들어간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 타이밍을 왜 골랐는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거 말고 이것이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검찰의 결정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냐. 네.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고 이 소식을 전해준 건 어제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먼지 털기, 마지막 털기인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촌철님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최종우님, 도둑이야 외치니 기소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고 반면에 8893님은 유출했으면 유출한 대로 처벌하고 주가 조작했으면 조작한 대로 처벌합시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7738님은 또 메시지는 안 보고 메신저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요거는 또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목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대에서 진행 중인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 재조사. 오늘이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그렇죠. 2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나올까요? 어떨까요? 지난해 11월에 교육부에 이제 심사 들어간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밝혔던 국민대 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 논문이 4편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되 본건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에 비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두 가지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심사 대상이 논문 한 편이라 4편이다 보니까 되게 뭔가 많다. 많다. 근데 또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서둘러는 보겠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느 발에 힘을 더 주느냐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날짜 맞춰보려고 했는데 논문이 4편이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갈지 네. 아니면 국민적 의혹 대상이니까 확실하게 털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결과를 내놓을 걸지 저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대가 꾸린 재조사위원회는 2월 15일 종료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국민대였고요. 네. 그리고 국민대가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한 제보자한테 그 결과를 바로 통보하게 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청자가 교육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오면 그걸 이제 교육부에 바로 통보를 하게 될 텐데 물론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 결과를 바로 통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나오면 바로 통보한다는 건데 결과가 안 나오면 미뤄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요. 여기 또 시선 집중해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제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만나고 나오는 모습이 오늘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네. 천천히 문화, 예술, 종교 분야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하라는 조언이 많아서 네. 선거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공식 등판할지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SNS에 여기요 여기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김포에 2, 3억짜리 아파트가 있더라면서 검색 화면과 함께 여기요 여기 2, 3억 아파트가 있네요 라고 올린 겁니다. 아,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을 받은 거군요. 네, 김포 시민들 인터넷 카페 등에 이게 퍼지면서 김포 시민을 조롱하는 거냐 이런 반발이 나왔고요. 그 뒤에 글은 삭제됐다고 합니다. 네, 삭제는 됐지만 보도가 어제 많이 됐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를 한 데에서 평가는 이미 다 나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삭제를 했을까라는 반문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점에서 부적절했는지만 짚으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두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선대위는 2,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가 아니라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였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분양가로 얘기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오해다라고 이제 선대위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상황에서 최민희 전 의원이 여기 있다고 해버리면 선대위는 진화하려고 물을 뿌리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점이 있고요. 네. 당하고 뭔가 보조가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둘째,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누구라도 가장 기분 나빠할 조롱 모드로 글을 올림으로써 반발이 폭과 강도를 최대로 키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치껏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말의 실천 방법은 뭐냐면 전후좌우를 다 살피는 건데 최민희 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후보만 살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은 오늘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야 후보 모든 후보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전후 좌우 잘 살펴야 된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